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약간 과체중이라던가 털이 좀 많다던가 여드름이 좀 많고 남의 속도 모르는 친구들, 때릴까요? 의절할까요?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추리하듯이 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닥터 클로이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 클로이 정선아 원장입니다. 네, 이번 사연은 비만과 연관이 있는 사연인 것 같네요. 생리가 불규칙한 20대 초반의 과체중 여성입니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네, 이런 친구들 정말 많고요. 생리를 몇 개월씩 거른다고 하면 좋겠다, 생리 안 해서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리불수는 마른 애들만 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닐까 걱정하거든요. 남의 속도 모르는 친구들, 때릴까요? 의절할까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 오세요. 네, 그냥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위험성이 조금 높으실 것 같거든요, 이분. 그래서 우선 저는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실제 다낭성 난소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초음파, 골반 초음파를 봐야 돼요. 성경험이 있는 여성분이면 질 초음파를 보시게 될 거고요. 성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복부 초음파로는 이제 난소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또 우리가 살집이 있으면 뱃살이 두껍겠죠? 그러니까 난소가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문으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항문 초음파를 보셔야 됩니다. 10대 친구들도 항문 초음파는 잘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안 아프게 잘 해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궁 내막 상태라던가 그 다음에 난소 상태를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봐서 다낭성 난소 형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신체 진찰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 아마 제 생각에는 여드름도 많을 확률이 높고 털도 많을 수도 있어요. 다모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많은 경우에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현상을 고안드로겐 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안드로겐 혈증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머리는 빠지는 탈모가 일어날 수 있고, 피부는 여드름이 생기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른 음모, 우리 Y존 털이라든가 아니면 다리털, 뭐 등, 이런 허벅지 이런 부분에는 털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아마 이 친구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음파를 보려면 어찌됐든 속옷을 다 벗고 진찰대 위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때 초음파 보면서 Y존이랑 그 다음에 다리 이런 데를 다 봅니다. 다리에 간혹 털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다리를 만져봐요. 그러면 까슬까슬해요. 쉐이빙을 이미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털이 많은 게 컴플렉스여서 이미 쉐이빙을 다 하고 다니는구나. 다모증이 있는 친구들인데 다리를 밀어서 그런 친구들을 다 만져봐야 돼요. 아니면 그 친구들한테 혹시 털이 많은데 제모를 하거나 레이저 제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쉐이빙을 했나요? 라고 확인을 합니다, 저는. 추리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의학은 추리랑 비슷해요. 이 친구들한테 원래 체중이 많이 나갔는지 아니면 최근에 체중이 급격히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요. 뭐 가족력이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추리하듯이 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추리랑 의학이랑은 정말 비슷하고, 그런 거에서 저도 되게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 우리가 눈으로 다낭성 난소 형태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 친구들이 뭔가 남성 호르몬이 높아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내과적 질환으로 뭔가 생리를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나가봐야 돼요.
여러 가지 피 검사를 나가보게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 검사라든가 유즙 분비 호르몬인 프롤락틴 호르몬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나가봐야 되고, 배란 능력에 영향을 주는 미네랄 중 하나인 비타민 D 검사, 그 외에 전부 다 이제 성 호르몬 검사들을 싹 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다 보게 되는 거라서 이제 좀 자세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 두 번째 몸 산부인과에서는 저는 조금 더 엄청 자세하게 호르몬들을 다 나가서 이제 모든 스크리닝을 다 하게 되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난소 나이 검사인 AMH라고 하는 항뮬러간 호르몬을 봐야 되는데요. 이건 보통은 비급여 검사라서 우리 환자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간혹 이 비급여 검사 나가자고 하면 환자분들이 표정이 싹 굳어요. 그러면서 비싼데요? 안 나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 이 AMH가 급격히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될 수 있고요. 최근 또 월경을 잘 안 하는 환자분들 중에 조기 폐경 환자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난소 나이 검사인 AMH가 자기 나이에 비해서 되게 높게, 환자 나이가 23살이다. 근데 AMH는 39살. 조기 폐경의 위험이 되게 큰 경우거든요. 이런 환자분들이 꽤 종종 나타날 수 있어서 이 AMH를 같이 무조건 반드시 함께 나가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 호르몬들을 다 같이 종합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들을 풀이해서 해석해서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각각의 불균형이 있는 피검사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지를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진행을 하죠. 단 체중을 이제는 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특히 이런 과체중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즉 당뇨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살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중을 좀 더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이제 비만 치료를 같이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불규칙한 생리를 계속 배란을 유도를 함으로써 추후에 난임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전체 가임기 여성, 즉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한 20에서 30%예요. 되게 많아요. 저희 병원에도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비만이거나 아니면 꼭 비만이 아니더라도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출혈이 있거나 생리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 오셔서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생리라는 거는 여성 건강의 지표거든요. 단순히 그냥 산부인과적인 문제,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저랑 같이 상의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꼭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고, 내가 약간 과체중이라던가 털이 좀 많다던가 여드름이 좀 많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특성을 가진 경우라면 꼭 저희 병원에 저 닥터 클로이 정선아 원장과 함께 상의를 해서 하나 둘씩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간혹 또 이런 검사를 하다 보면 조기 폐경 같은 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거를 간과하시지 마시고 저랑 꼭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